자, 원소라는 개념을 배웠을 텐데, 자, 일단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 1학년에서는 입자라는 개념으로 배웠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원소는 뭔가라고 배우게 될 건데, 우선 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우리의 전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본 다음에 실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굳이 쉽게 말하면 우리 선대의 조상들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됐다라고 볼 건데, 굳이 과거에 잘못된 개념들 뭐로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알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랬을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게 될 거고, 실제 너희가 2학년이 돼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그거는 여기서 조금 사이사이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 판단하면 될 내용이고, 일단 우리가 고대와 현대, 근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될 거야. 먼저 고대 중에서도 이제 탈레스라는 학자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려면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탈렉스라는 과학자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그 몇천 년 전에 고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전에 뭐 엠페도클레스라든지 뭐 여러 학자들이 또 있어.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교과서로 좀 다르니까 나중에 알고, 이제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 많이 들어봤지? 아리스토텔레스 어디서 들어봤어? 소윤이? 안 들어봤어? 준이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철학가이잖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어? 제가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맞지? 미안해.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한 과학자였다라고 보면 될 거야. 영향력이 굉장히, 과거에 이제 과학자들은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다음에 미술 쪽에도 굉장히 다재다능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한 위대한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물, 불, 흙, 공기, 요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물, 불, 흙, 공기를 잘만 조절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원소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물, 불, 흙, 바람, 얘네가 공기가 서로 조합을 하면 이 분필이 만들어지고 이 칠판이 만들어지고 이 쇠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한 물질에 어떠한 다른 물질을 섞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 쉽게 말하면 여기 값산 철에다가 특정 성분의 물질을 섞게 되면 금이 된다, 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대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세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때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말한 요 사원소설을 기본 지식으로 놓고 많은 과학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야. 너희들 많이 들어봤었을 거야. 연금술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연금술? 연금술을 하는 사람들 연금술사라고 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금술사들이 값싼 동, 철 갖다가 금, 은으로 바꿔보려고 여러 실험을 계속 해본 거야. 여기에다가 이런 물질도 넣어보고, 금으로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사람이 왜 안 변했을까? 반응 시간을 늘려볼까? 반응 물질을 좀 더 넣어볼까? 다른 거랑 또 이렇게 섞어볼까? 그러면서 실패를 계속 한 거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성공하려고 여러 방법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계속 해봤지. 연금술사들이. 그러나 결론은 뭐야? 쇠에서 금이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요 중세 시대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러면서 과학은 점점 발달하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대. 그러면서 보일이라는 학자가, 보일은 어디서 들어봤니? 우리 1학년 2학기 때 보일 얘기를 배웠었지. 어디서 배웠어? 소은이. 배웠잖아. 안 배웠나?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지. 보일 법칙. 그 보일의 법칙에 그 보일이 이 보일이야.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샤를 법칙,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샤를 법칙 배웠고, 그 사람 이름이라고 했지. 그 보일이야. 근대의 과학자인 보일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어. 원소라는 애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원소라는 기본 성분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보일. 분해가 뭐야? 분해가 뭐야? 분해. 이런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이렇게도 나눠지고 이렇게도 나눠지고 이렇게도 나눠지는 거, 이런 걸 분해라고 하고, 합성은 뭐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게 합성이고, 분해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분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원소라는 건 보일이 무슨 얘기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즉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게 누가? 보일이 되겠다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보일이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라바제라는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접적으로 실험을 했어. 물을 가열을 해봤더니 그 전까지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물이라고 했어. 즉 물이 원소라는 개념이 많았었는데, 이 라바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물이라는 놈이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지.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어. 직접 실험을 통해서 물을 어떻게 분해를 해봤더니, 끓였더니 분해가 되더래. 뭘로? 산소와 수소로.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게 됐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어떻게 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게 누가 되겠다?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 다른 학자들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어떠한 식으로 변해 왔는지 기본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수도 있어. 여기에 어떤 학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다. 뭐 그거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 일단 이 정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근대에서 조금 더 과거보다는 고대보다는 근대에 조금 더 현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원소의 개념들과 비슷해졌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라부아제의 물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물이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혔다라고 했는데 간단해. 과정은 이 주철관이야. 철로 된 관 안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화로지. 여기서 불을 떼는 거야. 불을 떼. 가열을 했다라는 거지. 가열을 시켜가면서 여기를 물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수 물로 이 부분을 냉각을 시켰어. 그러면서 여기에 모아지는 기체를 따로 모으게 됐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는 수소 기체가 모이게 됐다. 그 다음에 이 주철관이 있지. 철로 된 관을 안을 살펴보니까 여기 봐봐. 녹이 슬었대. 원래 가지고 있던 쇠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광택이 있는 금속인데 여기 안에 빨갛게 녹이 슬은 현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주철관의 무게가 질량이 10kg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10.00 뭐 01g으로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이 분해가 되면서 발생한 산소가 이 주철하고 서로 결합을 하면서 질량이 증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체를 냉각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쪽에 수소가 모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라부아제가 실험을 통해서 밝히게 됐다. 자, 즉 정리를 하게 되면 물이라는 애는 그 전까지는 물은 기본 물질이라고 했는데 기본이야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최초로 누가 밝혔다?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물분해 실험에 대한 내용을 탐구 A 14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물분해 실험이 되겠다. 과거에 이제 라부아제 실험이 아니라 현대에서 하는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하게 될 건데 실제적으로 이 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학교에서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조금씩 팀을 이뤄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데 이런 실험을 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정중학교는 특히 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세운중학교는 좀 몇 개는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배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게 상관은 없어. 근데 굉장히 간단해. 여기 보면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이 빨대에다 가득 담아 놓을 거야. 그리고 위에 실리콘 마개를 씌워 놓고 이 안에는 뭐야?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수산화나트륨이 약간 녹아져 있는 물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대 옆에다가 그 실핀 있지? 실핀을 꽂아 놓고 여기에 9V 전지를 서로 연결을 해 주고면
여기다가 뭘?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될 거야. 그러면 빨간색은 우리가 전 세계 공통이라고 했어. 아, 이거 알고 있니? 근데 나중에 우리 다음 단원에서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을 때 여기 색깔이 집게 색깔이 하나는 무슨 색이니? 빨간색이고 지금 학원에는 없는데 하나는 검은색으로 보통 실험을 많이 해. 그러면 국제적인 룰이야. 자, 빨간색은 플러스 극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검은색은 마이너스 극이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전 세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돼.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물분해 실험을 했었을 때 플러스 극에 모이는 기체와 마이너스 극에 모이는 기체 성분이 달라. 여기 산소 이쪽에 수소가 모이게 돼. 그러면 나중에 색깔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색깔로만 나타나더라도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는. 다정중학교 학교 시험은. 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가. 빨간색, 검은색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빨간색이 전선의 빨간색은 플러스 극을 얘기하고 검은색은 마이너스 극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전류를 흘려보내줄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건데 어떤 현상이라는 거야. 여기서 뽀글뽀글 하면서 기포가 양쪽에서 생기게 될 거야. 그랬었을 때 나중에 여기 실리콘 마개에 뭐가 생기냐면 기포들이 모여서 이만큼 기체가 생기고 여기도 이만큼 기체가 생길 거야. 기체가 여기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차 있는 수산화나트륨 물을 조금씩 밀어내니까 여기에 이만큼의 뭐가 생겨? 기체가 모여져 있는 게 생기게 될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극 쪽에 마개를 빼서 여기다가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갖다 댄다라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 쪽에는 성냥불을 데워 볼 거야.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보자라는 거야.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지. 빨대에다가 수산화나트륨 녹여놓고 뚜껑 닫아놓고서 침핀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사용하냐라는 거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건데 일반적인 그냥 순수한 물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류가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살짝 녹인 물을 사용을 한다. 이제 나중에 이온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전류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전류를 통하게 하게끔 이온화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 거야. 아, 지금은 어려워. 이온화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만 생각을 하면 돼?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었다. 전류가 통하게 된다. 전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전기가 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냥 순수한 물만 집어넣으면 어때? 전기가 안 통해. 알겠어?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었다. 전류가 통하게 된다. 전기가 통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볼 거야. 결과는 간단합니다. 이 플러스 극 쪽과 마이너스 극 쪽에 뭐가 생기냐면 기체가 발생하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아까 기체가 발생하면 가득 차 있던 물을 이렇게 밀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잘 봐야 돼. 플러스 극 쪽에 모인 기체가 지금 이만큼이야.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이고 마이너스 극 쪽에 생긴 기체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아, 기체가 모아지긴 모아졌는데 플러스 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에 기체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플러스 극 쪽에 모인 기체에다가 뭐를 갖다 놨냐면 향불이야. 향불을 불을 붙였다가 이렇게 싹 꺼지면 불씨만 남아서 불씨가 이렇게 타들어가잖아. 이 불씨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극 쪽에 모아둔 기체에다 갖다 댔던 향불이 다시 확 타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서
뭐가 있다? 플러스 극 쪽에 모아진 기체는 뭐가다? 산소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됐니? 다나야 뭐가 중요하냐면 플러스 극 쪽에 무슨 기체? 산소가 모아졌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산소는 무슨 극? 그렇지, 플러스 극.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에는 성냥불을 갖다 댄다고 그래서 성냥불을 갖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나더래. 퍽 하는 소리는 뭐냐면 수소기체야. 자, 마이너스 극에는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물에 분자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게 될 거야. H2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니? 아니, 안 들어봤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H가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수소야. 수소의 원자 기호야. 그게 두 개가 있고 여기 O는 악시전 해가지고 산소를 얘기하고 얘는 하이드로전 해가지고 수소 얘기를 할 거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막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H2O를 모른다고 하니까 H2O를 우리가 보통 물의 분자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때 수소 분자 두 개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이루어서 물 분자 하나를 이렇게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쉬울 건데 아직 이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어. 바꿔 말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이루고 이 물을 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돼?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됐다라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자, 이렇게 발생한 기체 종류가 플러스 극에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라는 것을 알게 됐어.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물이 뭘로 분해가 됐니?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그 밑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3개 풀어봅시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플러스 극 쪽에서는 뭐가 발생을 한다? 산소가 모여졌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가 모아지게 됐는데 지금 이만큼 모아진 양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아니지 산소가 발생한다. 틀렸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수소 기체보다 산소 기체가 많다? 아니지, 수소가 더 많았어. 얘도 틀렸네.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나트륨을 녹여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맞지?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이 실험을 통해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가 있다. 맞아? 물을 구성하는 거 수소, 산소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전기분해 장치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다. A와 B에 발생하는 기체. A는 지금 빨간색 플러스 극이네. B에는 뭐가 모아지겠어? 하나야? 플러스 극입니까? 산소. 물이라고 하려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A에는 뭐가 모아지겠어? 수소. 자, 여기서 팁.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안 하면 빨간색 혹은 검은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빨간색이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고 빨간색 혹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어. 근데 요걸 색깔도 안 나타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또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모아지는 뭐야? 이 기체의 부피가 다르지. 이걸 갖고서도 여기를 이렇게 가려놔도 알 수 있어야 돼. 누가 부피가 더 많다? 수소의 부피가 더 많다라는 것도 같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A와 B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름을 각각 쓰는 수소, 산소. 이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서술하시오.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물을 분해를 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게 됐으니 물은 원소가 아니다. 맞니? 분해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물분해 실험 같은 경우는 금방 했었던 요 내용이 있지. 탐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다시 라과제 시험 있는 1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므로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원소가 뭔지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향후 10몇 년간 이 내용을 너희가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있어. 대학에서 전공을 자연계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알겠어? 선생님은 97년도에 대학을 갔어. 그리고 중학교 때 원소 개념을 배웠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원소 개념을 배웠고 생물학과를 갔으니까 대학 내내 원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원소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을까? 원소 공부를 20년이 넘게 하고 있지. 20년이 뭐야? 근 30년 하고 있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40년을 원소 얘기를 원소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어. 너희도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원소의 개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겁니다. 원소 봅시다.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될 거야. 와, 다? 자, 이해가 안다? 이제 계속 수업이 진행되면 이해가 조금씩 될 거야.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지.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봤었을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등 굉장히 많은 원소의 종류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저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실제 이제 주기율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은 이제 103개 정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아. 아연, 은, 금, 그 다음에 처음 들어봐 선생님도 헤메신, 오가네손, 이터뷴, 어뷴, 터뷴 뭐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종류 118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될 거야.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118가지 중에 90여 가지 정도는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라고 보면 될 거고
나머지의 원소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루토늄 같은 거 혹은 프랑슘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라고 보면 될 거야. 대부분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일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원소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 본 적 있니? 다이아몬드야? 여기 지금 아니야? 뭐야? 금이야? 그럼 뭐야? 여기 귀에다 있는 피어싱. 손 모르겠어? 금이라고 해. 금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왜?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 쓰고 있는 연필심이 있지? 그 연필심에 이루는 원소도 구성 원소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이아몬드, 연필심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연필심은 샤프심은 1,000원짜리 사면은 수십 개 들어 있어. 근데 요만한 다이아몬드 얼마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렇게 호가하지. 비싼 거는 막 물방울 다이아는 굉장히 비싸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둘 다 같은 구성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염소.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보면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칼슘, 철 등 더 많아. 구성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다음에 이 공기 중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에도 보면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헬륨도 있다. 그다음 바닷물, 수소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등 다양한 구성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모든 물질은 이렇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 밑에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여기 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어. 다이아몬드나 연필심 같은 경우에는 탄소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애들은 막 여러 가지 구성 원소들이 섞여 있지.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 보면 구성 원소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될 거고, 소금을 이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지.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분자식으로 쓰면 나트륨, 이게 염소야. 염소가 이제 나트륨이랑 섞여가면서 이제 화자가 붙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여기 보면 염소,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설탕도 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구성 성분이 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이해됐니? 요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너희들 요즘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우리나라에 있지. 현대에서 나오는 차 하나 있어. 걔는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 휘발유차,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전기차. 걔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도 거의 없지만 그 뭐라고 해? 휘발유차나 경유차 같은 경우 매연이 나오지 유해가스들이 나오는데 얘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 수소. 자, 수소는 아까 118가지의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애야. 그래서 우주왕복선의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부지만 자동차의 연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소. 자, 지구 대기 성분. 우리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를 봤었을 때 여기 공기야, 공기. 공기의 78%는 질소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고 21%는 산소야. 그리고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있지. 이산화탄소는 이제 탄소하고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얘네가 0.03% 있고 그다음에 뭐 아르곤이나 뭐 이런 기체들이 일부 0.몇%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공기가. 그 중에 이제 산소 지구 대기 성분의 21%를 차지하고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즉 우리가 숨 쉬는데 산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연소를 얘기를 하면 연소가 뭐니? 불을 태우는 걸 연소라고 하지. 그런데 과학에서의 연소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불을 붙이는 것도 연소지만 대부분 산소와 결합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앞으로 계속 쭉. 즉 산소 연소에 물질의 연소에 사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 철 봅시다. 철. 이런 것들이 다 철이지. 이런 것들 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그치? 맞아? 우리 지구계 배웠었을 때 외핵과 내핵의 멘틀과 지각 성분을 봤었을 때 그 안쪽이 어때? 더 무거운 철이나 니켈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지. 무거운 물질은 중력에게서 좀 더 가까운 쪽. 즉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단단해? 그러니까 기계나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만드는데. 금! 금 같은 경우에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아까 라부아제의 그 물분해 실험하면 그 주철에서 물을 통과를 시켜 가열을 했었을 때 안에 녹이 슬었다라고 했지. 녹이 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광택이 사라지고 불그스름하게 색깔이 변하다가 나중에는 막 쉽게 부서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식이 된다. 다른 말로는 이제 산소나 물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건데 금의 경우에는 산소나 물과 반응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얘가 오랫동안 반지로 만들어 놓고 귀걸이로 만들어 놓고 목걸이로 해놨었을 때 반응성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광택, 반짝반짝반짝한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돼. 그리고 막 전기전도성, 전기를 흘려보내주는 성질이 굉장히 탁월하지. 금 같은 경우에. 자, 헬륨. 헬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소가 가장 가볍다라고 했지. 그래서 순서를 쭉 매겨놨었을 때 얘가 1번이면 두 번째로 가벼운 애가 헬륨이 될 거야. 그래서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때? 공기의 위쪽으로 존재를 하겠지.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어디에 쓰니?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을 하지. 자, 다 나와. 생일이야. 이번 주. 초대했어. 소윤이도 오고 준이도 오고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하려고 어떻게 풍선을 훅 불어가지고 매달아 놔야 돼. 그런데
입으로 불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공기보다 무거워서 떨어져. 그러니까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테이프 붙이지 않고 그냥 놓으면 어떻게 돼? 위로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핑크퐁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색이 들어간 그런 풍선들이 있지. 아기들이 이렇게 줄 매달고 다니면 놓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 이런 헬륨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선들은 거의 구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 전선들 다 이렇게 안에 피복을 벗겨보면 이렇게 누런색의 구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거야. 잘 통해. 근데 금은 더 좋아. 금은 구리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수송할 수가 있지만 금은 비싸거든. 그래서 전기선으로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구리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원소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 이거 말고 규소라는 물질, 규소, 얘는 반도체 소자에 이용이 된다. 반도체가 뭐야? 수민아, 반도체가 들어본 적 있니? 반도체가 뭐야? 반도체. 도체의 성분을 반 정도 가지고 있는 애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도체는 뭔데요? 이 도체는 뭔데? 도체는 쉽게 말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애를 반도체. 또 다른 말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를 뭐 부도체,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부도체와 도체는 얘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 얘는 잘 통하는 애야. 반도체는 이거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다. 혹은 어쩔 때는 부도체가 됐다가 어쩔 때는 반도체가 됐다. 그런 애들을 이제 반도체라고 하지.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규소라는 원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소. 아까 선생님이 지웠네.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라고 했지. 이게 질소의 성질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마트 가서 그 봉지에 들은 과자를 보면 봉지가 굉장히 빵빵하게 채워져 있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질소가 채워져 있어. 왜? 포카칩을 샀는데 깜짝 놀라서 뜯어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네. 봉지는 이만큼 있는데 바닥에 과자가 이만큼밖에 없어. 왜 그래? 질소를 채워서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질소를 많이 채워놔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즉 과자가 오랫동안 보관이 돼 있어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바삭함, 그 맛,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양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질소를 넣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오랫동안 유통기한이 한 1년, 6개월 되더라도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처음과 비슷한 맛이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소를 집어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일회용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다양한 원소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얘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지. 자, 오른쪽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자, 학자들과 물질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했어. 탈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니? 이렇게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탈레스 이론 소설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 소설 얘기를 했어.
물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보일은 뭐라고 했니?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니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해서 불이라는 것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보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맞니? 왜 부활하네? 하나에 맞아? 맞아. 전 시간에 부활하는 학생이 있어. 그래서 자,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임을 알 수가 있어? 아니지. 물이 분해가 되면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기체가 물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은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될 거고, 라부아제는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치. 물을 분해가 됐어?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지.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지. 여기 이걸 잘 봐야 돼. 원소로 변한다라는 게 아니지. 원소와 이루어져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거지,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물은 원소가 아니거든. 그치?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원소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원소는 다른 종류로 변하지 않아. 이걸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알겠어? 그치? 아까 뭐라고 했어? 철이 금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즉, 이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어떤 여기에 온도를 가하고 냉각을 시키고 어떤 처리를 해도 절대 한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물의 구성 뭐뭐는 수소와 산소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야? 원소가 되겠습니다. 맞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라는 거. 원소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뭐가 될까? 원소.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 맞니? 요거 간단한 거지만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전기가 잘 통함으로 전선에 사용이 된다. 불이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산소가 될 거고,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이 된다. 수소네.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의 재료 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소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게 됐고, 이제 원소를 어떻게 하면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불꽃 반응이야. 불꽃 반응이 뭘까? 불꽃 반응. 쉽게 말하면 불에다 놓고 태워보는 거야. 원소를 갖다가 불꽃에다 집어넣고 태워서 나타나는 색깔을 비교를 하면 일부 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 고유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꽃 반응이다라는 건데, 자, 이 개념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빨리 고쳐.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118가지의 원소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118가지를 다 종류별로 놓고 불꽃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118가지의 모든 원소가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일부 금속 원소야. 딱 얘네들밖에 없어.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7가지야. 118가지 중에 7가지의 원소. 얘네는 다 뭐냐면 금속 원소야. 원소 중에 비금속과 금속으로 나누게 될 거거든. 그 중에 금속 원소 중 일부만 일부 금속 원소나 어떠한 물질에 금속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 다른 원소와 이런 A라는 원소와 여기 금속 원소가 포함된 이러한 물질의 경우에도 금속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불꽃 반응을 시키면 이 금속 원소의 고유한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금속 원소가 뭐냐면 철, 구리, 금 같은 알루미늄 같은 특유의 광택이 있고 전기 전도성이 좋아. 그리고 열도 잘 전달을 하지. 맞니? 열도 잘 전달해. 금속은. 쉽게 말하면 라면 먹으려고 라면 이렇게 뜨려고 하다가 수민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 냄비에다가 놓고 전화를 받고 그래 나 라면 먹을 거야. 끊어. 하고 전화를 끊어. 그리고 딱 먹으려고 딱 잡았다가 어때? 뜨겁지? 그런데 그 뒤집기로 사용한 계란 프라이를 할 때 그 뒤집기로 사용하는 게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 근데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열을 전달하는 게 금속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나무로 된 주걱이나 나무로 된 젓가락이나 혹은 플라스틱으로 된 젓가락, 플라스로 된 뒤집개들은 그나마 한참 프라이팬에 올려놔도 덜 뜨겁지. 열 전도성이 금속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 원소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늘어나. 뭐냐면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퍼지는 성질도 있어. 이걸 이제 연성 혹은 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이 수은도 금속 원소야. 얘 하나 빼놓고 대부분 다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이 금속 원소의 특징이 될 거야. 그런데 이 금속 원소 중 일부만 불꽃에서 태우면 특정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리튬이라는 애를 이렇게 소량 선생님 코딱지만큼만 갖다 떠가지고 이 불꽃에다가 집어넣는 거, 토치에다가 겉불꽃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바륨은 황록색이, 칼슘은 주황색이,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다음에 나트륨 노란색 이러한 고유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꽃 반응 특징이 뭐냐면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해. 얼마? 소량의 금속 원소만 떠서 불꽃에다 집어넣으면 색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간단해.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적어도 금방 선생님이 얼마만큼 떠도 된다고 해서 딱지만큼 아주 적은 양을 떠도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가 양이 적어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그 다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자, 리튬을 불꽃 반응을 시키면 빨간색이 나타나고 스트론튬은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이 7가지의 금속 원소는 물꽃 반응이 이렇게 이런 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외워야 돼.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 이 얘기는 뭐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 여기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불꽃 반응시켜도 노란색이 나타나. 질산나트륨을 갖다가 불꽃 반응을 해도 노란색이 나타나. 왜? 여기도 나트륨이 있고 여기도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자, 염화 구리, 질산 구리 서로 다른 물질인데 둘 다 불꽃 반응을 시키면 청록색이 둘 다 똑같이 색깔이 나타나는데 왜 다른 물질인데 왜 그래? 여기에 포함된 구리가 있어서 여기에도 포함된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즉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불꽃 반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불꽃 반응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쉬운 방법. 쉽고 간단해. 적은 양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은 성분들이 있으면 같은 색깔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 많지도 않아. 딱 7가지야.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그냥 외워도 돼. 소연이처럼 나는 외우는 거 자신 있어. 이거 뭘 노래를 만들어서 뭘 외워? 할 필요 없이. 야, 리튬은 빨간색, 스트륨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그렇게 그냥 쭉 외워도 되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외우는 방법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나눠주시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을 나눠주세요 라고 할 건데 그때 황바 하면 황록색 바륨, 구청 구리 청록색, 빨간색 리튬, 그 다음에 륨이니까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슘이니까 칼슘은 주황색. 여기다 이제 플러스 스트론튬 뭐니? 붉은색.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외우는 방법이 있어. 이거 그냥 쉽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뭐 청개구리야 빨리 놀아볼까 뭐 그런 것도 있어. 외우는 방법이야. 자기가 만들고 막 노래도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소윤이처럼 뭘 외워 그냥 보면 되지. 그렇게 해도 돼. 무슨 방법이 됐든 어떻게 돼? 요 불꽃 반응색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지금 외워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외우려고 하고 지금 못 외우면 다음 시간에 외우고 그 다음 시간에 외우고 언제 또 외워야 돼? 시험 보기 직전에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면 탐구 B 15쪽 가보자. 자, 원소의 불꽃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가니야, 도가니? 빚어놓은 거야. 빚어서 구웠지. 이 안에다가 솜을 집어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으로 충분히 적신다. 그 다음에 점화기, 라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불을 붙이래. 그러면 여기에 염화나트륨이 녹아져 있는 에탄올이니까 에탄올은 알코올이니까 쉽게 불이 붙을 거야. 그러면서 이 불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이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 반복, 요거 1번, 2번을 반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렇게 염화나트륨도 해보고 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질산칼슘, 염화스티론튬, 질산스티론튬, 염화리튬, 질산리튬, 염화구리, 질산구리를 다 해서 이 나타나는 불꽃 반응색을 관찰을 했대.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면 돼. 그랬더니 여기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금속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 나트륨이구나. 나트륨에서는 노란색이 나타난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을 불꽃 반응색을 나타냈더니 아까 노나주심 했지. 주황색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여기 칼슘 공통적으로 있는 금속 원소 칼슘이 될 거야. 그 다음 염화 스트론튬과 질산 스트론튬 둘 다 스트론튬 있는데 빨간색이래. 그 다음에 염화 리튬 질산 리튬 공통적으로 리튬 들어있는 애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더래. 그 다음 염화구리 질산구리 둘 다 구리가 있네. 청록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포함된 금속이 공통적으로 있는 애들이 어떻게 같은 색깔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이 어떠니? 같으면 불꽃 반응이 둘 다 반응색이 같다. 노란색으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색이 같야? 그래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뭐뭐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원소 118가지 중에 7가지. 금속 원소 중 일부라고 했지.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요거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왜?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일부만 알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거를 트릭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알겠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 방법인데 이제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같은 불꽃 반응을 봤었을 때 도가니에 넣지 않고 이렇게 도가니에다가 넣어서 불꽃 반응을 관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토치에다가 넣고 니크롬선이라고 해서 니크롬선 이렇게 된 니크롬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사 같은 니크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니크롬선 혹은 백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시료를 살짝 떠가지고 그대로 이 토치에다가 갖다 대서 불꽃 반응을 보는 실험이야.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니크롬선을 예를 들면 아까 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 다음 실험을 우리가 스트론튬 가지고 실험을 다시 불꽃 반응색을 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구리 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끝에 니크롬선 끝을 묽은 염산으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증류수로 씌워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혹시 그래도 남아있을까봐 이 토치의 겉불꽃 속에 한번 태워. 혹시라도 남아있는 애들이 이 스트론튬 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니크롬선을 토치 겉불꽃 속에 넣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니크롬선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불순물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실험을 한다. 계속 모든 시료를 바꿀 때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묽은 염산에다 한번 씻고 증류수로 한번 씻고 그리고 토치로 한번 가열해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매번 시료 바꿀 때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겉불꽃, 여기는 속불꽃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공기 중이니까 이 겉불꽃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닿겠지. 접촉이 많겠지. 그리고 이 안쪽 속불꽃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거의 안 닿겠지.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겉불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닿기 때문에 그
온도가 더 높아. 안쪽보다.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겉불꽃에서. 완전 연소. 그리고 그에 반해서 속불꽃은 산소가 없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낮지.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면 겉불꽃 속에다가 갖다가 이 미끄럼선을 갖다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겉불꽃이랑 속불꽃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 여기는 거의 색깔이 없어. 여기는 그에 반해서 이제 노란색을,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겉불꽃 속이 어떠니? 무색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을 관찰하기가 더 좋아. 그래서 겉불꽃에다가 넣는다라는 것까지도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은 방법, 얘 도가니하고 이러한 니크롬선에 해서 실험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니? 자, 여기 실험 1, 2,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 반응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지. 왜? 살짝 떠서 갖다가 불꽃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적은 양의 시료, 아까 선생님 얼마? 코딱지만큼 집어넣어도 불꽃 반응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노나, 주심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노란색은 나트륨이 될 거고 스트론튬은 붉은색이 될 거예요. 틀렸네. 염화구리와 질산구리의 불꽃 반응색은 서로 다르다? 왜냐면 여기 구리 둘 다 들어가니까 둘 다 청록색으로 구청에서 라고 하니까 청록색으로 같아야 돼. 서로 다르다? 틀렸네.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이게 잘 많이 틀리는 거야. 여기 봐. 모든 성분의 원소의 종류. 아니지.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일부 금속 원소야. 알겠니? 준아? 일부야. 절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모든 성분 아니야. 금속 원소 아니야. 금속 원소 중 일부만. 아까 7개만 확인할 수 있어. 나머지 다른 금속 원소는 또 확인 못 해. 알루미늄도 안 돼. 철도 안 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염화칼륨을 이용하여 불꽃 반응 실험을 관찰할 수 있는 불꽃 반응 색 칼륨이지. 칼륨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니? 구청에서 황바씨 구청에서 뭐라고 했니? 빨리 볼륨이라고 했지. 볼륨. 노나 주슘이라고 했어? 주슘? 슘이니까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이 될 거야. 보라색. 당연히 어렵지. 아직 외우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지. 지금 외워야 돼. 나중에 외울 거 지금 외우면 어때? 여기 보면 이때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질산구리, 질산나트륨. 여기 나트륨하고 서로 겹쳐지니까 뭐와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고 칼륨, 구리 다르겠지. 야, 나트륨이니까 무슨 색깔이 나타나? 나트륨? 하나야? 나트륨이니까 무슨 색깔? 그렇지, 노란색. 자, 너희가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밖에 이제 고깃집 같은 데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이제 뚝배기 같은 데 아니면 냄비 같은 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나올 거야. 그게 이제 끓어서 넘치게 되면 밑에 불꽃에 타게 되면 노란색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데는 염화나트륨이 많거든. 소금이 많거든. 염화나트륨이 많아서 나중에 일부러 식당 가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뚝배기에 아니면 냄비에 뭐가 막 끓여져서 나올 때 밑에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연결을 해서 불꽃이 있을 때 한번 살짝 옆에 흘려봐. 많이도 말고 살짝. 그러면 어때? 노란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왜?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연마나트륨,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앞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 금방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 즉 일부 금속 원소가 이런 불꽃 반응색 나타난다라는 거 이제 확인했어. 자, 지금 외워야 돼.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이야. 자, 이걸로 구분하라고 문제 나오진 않아, 절대로.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글씨로 글자로 나오지 요 불꽃 반응만 딱 놓고서 구분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어떠한 금속 원소는 어떠한 색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알겠니? 굉장히 중요해. 꼭 나와. 한 문제 이상으로. 자, 그 다음 스펙트럼 얘기를 해보자. 이 분광기야, 분광기. 분광기로 빛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될 건데 이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색이 이어져 있는 연속 스펙트럼과 중간에 까맣고 특정 부분에 노란색 아니면 특정 부분에 파란색, 특정 부분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인데 연속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그 햇빛 있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 백색광이라고 하는 햇빛을 분광기로 이렇게 관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지. 리튬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까 햇볕은 이게 연속으로 쭉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빨간색의 리튬의 빨간색이 나타나는 불꽃 반응을 이 분광기로 보게 되면 여기는 다 까맣고 특정 부분 여기 빨간색이 여기에서만 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이야.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 나트륨이네. 불꽃 반응, 나트륨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여기 노란색에 있는 부분에만 뭐가 생겨? 띠가 생성이 된다라는 게 선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이거요. 불꽃 반응 시켜놓고 분광기로 관찰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러한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이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소윤아 리튬의 불꽃 반응이 무슨 색이야? 스트론튬은?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딱 여기 도가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었어요 하고 불을 붙였어. 빨간색이야. 이게 리튬의 원소야? 이 원소가 리튬이야? 스트론튬이야? 빨간색이야. 구분할 수 있어? 모르지. 그럼 걔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선 스펙트럼은 지금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있지. 그러면 스트론튬이랑 리튬은 다른 물질이잖아. 원소의 종류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런 스트론튬이나 리튬은 둘 다 빨간색으로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를 각각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실제적으로 봅시다. 이게 리튬의 불꽃 반응을 뭘로 본 거야? 분광기로 관찰을 했어. 그러면 여기 초록색 두 개,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가 나타나요. 그런데 빨간색도 있니? 없다. 그다음 스트론튬의 빨간색의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관찰을 했더니 파란색이 몇 개야? 4개고 두껍고 얇고 약간 두껍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2개가 있고 빨간색도 있어. 선의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고 위치도 다르게 나타나고 이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높게 되면 위치도 달라. 그 다음 굵기도 달라. 개수도 달라. 맞니? 이렇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꽃 반응색이 리튬이나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에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되는 거야.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불꽃 반응색은 같지만 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여러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즉, 어떠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물질 X야.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물질인지 몰라. 그랬는데 얘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야. 어떠한 물질인지 모르는데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런데 다른 알고 있는 원소 A, B, C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거야. 원소 A의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가 나타나는 게 원소 A의 특징이고 원소 B는 여기랑 여기 그 다음 여기 3개 빨간색 3개가 나타나는 게 원소 B의 스펙트럼의 특징이야. 원소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벼인. 각각 원소에 따라서 A, B, C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지. 맞아? 그랬을 때 이 X의 선 스펙트럼을 갖다 놓고 얘네랑 비교를 하면 X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원소 A, 지금 얘랑 물질 X랑 겹쳐 다. 이 파란색 3개, 노란색도 겹쳐. 빨간색도 얘도 겹쳐. 그러면 물질 X에 지금 일단 원소 A는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 B 봅시다. 원소 B가 보면 지금 여기랑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 볼까? 여기도 있어야 돼. 이 부분 파란색이 있어야 돼. 근데 없지. 물질 X에는 이 원소 B 이 파란색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위치에 없어. 그러면 물질 X에는 원소 B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원소 C 봅시다. 원소 C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 3개, 5개 다 있어. 그 다음에 노란색도 여기 있어. 그 다음 여기도 다 있어. 즉 물질 X는 원소 A와 원소 C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같은 원소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굵기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 처음 보는 원소지만 얘는 얘가 속해져 있구나. 얘는 B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어디로 보면 저쪽 별을 관찰하는 거야. 별의 빛을 관찰하면 저 프록시마라는 별은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베텔게우스라는 별은 이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도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별까지의 거리는 몇백 광년이야. 빛을 타고 가도 몇백 광년을 가야 되는데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으로도 선 스펙트럼으로도 그 별의 구성하는 물질을 알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등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문제 6, 7, 8, 9, 1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염화나트륨이 있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소라는 CL이야.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염소라는 원소와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합쳐져 있어.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염화나트륨이 뭔데? 소금이야, 소금. 소금을 갖다가 불꽃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나타나는 색깔이 있는데, 이게 염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인지 나트륨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까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나트륨이 금속 원소 중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애니까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염소에 의해 나타나는 건지 나트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염소가 들어가 있는 다른 물질 혹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물질을 각각 선택을 해서 불꽃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염화나트륨, 금방 이 소금 염화나트륨을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노란색으로 나타났대. 자, 그럴 때 이 염화라고 하는 염소에 의해서 노란색이 나타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같이 염소가 들어있는 염화구리를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불꽃 반응을. 그랬더니 염화구리 시켰더니 얘는 청록색으로 나타났대. 얘는 노란색인데 얘는 청록색이네? 그런데 염소 둘이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염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꽃 반응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질산나트륨은 여기 나트륨 같은 성분이 있네? 질산나트륨 해봤더니 노란색으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걸 통해서 뭐니? 불꽃 반응은 이 나트륨이라는 물질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아니지. 전 이번에 맞았지? 한번 틀렸으니까 이제 절대 틀릴 일 없을 거야.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 원소 혹은 일부 금속 원소에서만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틀렸네? 적은 양으로 간단하게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웠니? 하나. 리튬은 무슨 색? 그렇지. 빨간색. 스트론튬은 무슨 색? 얘도 빨간색. 바륨은? 그렇지. 황바씨 그랬다고. 황록색이 될 거야. 즉, 보라색은 뭐야? 칼 했어. 칼륨이 될 거야. 주황색은 칼슘. 주슘 해서 칼슘이 될 거고. 노란색은 노나주슘 했으니까 나트륨이 될 거야. 이거 이제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 스트론튬과
리튬의 경우 둘 다 빨간색으로 나타날 때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뭐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니?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지. 맞니?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틀렸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속이 들어가야 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니? 맞아? 준? 맞아? 다나 맞아?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이나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염화리튬과 염화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아? 수인아, 이거 맞아? 틀려? 맞지?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염소는 어차피 염소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 뭐야? 리튬하고 스트론튬이야.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불꽃 반응색이 뭘로 나타나?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 불꽃을 뭘로 봐야 돼? 분광기로 관찰해야 되만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될 거야. 두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각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스펙트럼들이 다 그 물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도 했고. 자, 내신 속수 기출문제 16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